음,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트론 의사라고 합니다. 예, 한 유저분이 그 가면댁 유저라고 하시는데 혹시 어떻게 굴리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아 이렇게 유튜버로서 처음 에도프로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 가면댁의 주요점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기 이 가면 기믹, 그리고 두 번째는 융합 기믹, 그 세 번째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이 가문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가문이라는 테마는 여기 가문 주술사 커스트 큐라, 그리고 멜키드 사면수 같은 악마족 일반 몬스터와 여기 가문 마수 데스가디어스, 그리고 이곳엔 투입하지 않았지만 일단 가면 마수 헬레이저, 이렇게 악마족 8레벨 몬스터를 주축으로 굴리는 덱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헬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 가면마수의 의식이나 고등이식술 같은 의식 마법이 추가로 들어가 되기도 하고, 소환한다고 해도 데스가디어스처럼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단 채용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가면 몬스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가면줄사 커스트키라, 그리고 멜키드 사면수입니다. 둘 다 공격력 1500에, 그리고 멜키드 사면수가 수비력 1200, 주술사가 800이로 둘 다 악마족 어둠 속성 레벨 4인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 여기 가면 마수 데스 가디우스입니다. 이 몬스터는 통상 소환할 수 없으며 자신 피드 인지하는 가면주술사, 가면주술사 커스트큐라 또는 멜키드 자면수를 포함한 몬스터 두 채를 릴리스하는 것으로만 특수 소환할 수 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점은 레벨 8의 악마족이면서 어둠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악마족 8레벨 같은 경우에는 은근 이 유이왕이라는 IP 안에서 악역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 종족값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마리크의 마리크의 여기 용암 마신 라바골렘도 8레벨 악마족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고 있는 가면마수 헬레이저, 그리고 데스가디우스도 8레벨 악마족이고, 자, 우리 바쿠라, 우리 어둠의 바쿠라가 쓰는 카드로도 유명한 음, 여기 다크 네크로피어, 그리고 다크 네피어 다크 네크로피어의 진화형으로 나온 커스 네크로피어까지 둘 다 악마적 어둠 속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서포트들도 많은데요. 여기 다크 오컬티즘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어, 다크, 여기 다크 오컬티즘, 펠 한 장 버리는 것으로 덱에서 위저보드 또는 악마적 8레벨 고르고 패에 넣을 수 있다라는 카드인데요. 저도 처음엔 이 카드를 썼다가 패 코스트를 써야 된다는 점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확정으로 이 카드를 쥐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데스가디우스의 효과를 이어서 설명해 보자면, 이 카드가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 상대 필드의 안면 표지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한다. 덱에서 유언의 가면 한 장을 장착하다 취급하여 상대 몬스터에 장착한다인데, 자, 여기서 유언의 가면이 뭐냐, 바로 이 친구인데요. 유언의 가면 같은 효과, 유언의 가면은 일단 1번 이 카드를 덱으로 되돌리고 셔플한다 라는 좀 의미 없는 효과가 있고요. 아, 물론 패에 잡혔을 때 이 카드를 덱으로 돌려주면서 활용성을 높여주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카드가 가면 마술 데스 가디우스의 효과로 장착되어 있을 경우 장착 몬스터의 컨트롤을 얻는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데스 가디우스가 필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묘지로 보내지게 되면 상대 몬스터를 하나 찍고 이 유언의 가면을 장착시켜서 컨트롤을 탈취하는 것이죠. 이 효과 창을 보면은 상당히 좀 구식임을 알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빈검용 같이 필드를 벗어났을 때 같은 유언계가 아닌 그냥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줬을 경우라는 좀 단순무식한 방법이라는 점과, 두 번째, 대상이라는 점. 요새 대상 내성 몬스터들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살짝 곤란해지긴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전투 효과를 파괴된다 이런 제약 없이 그냥 필드에서 뮤즈를 보내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상대 몬스터를 컨트롤 탈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링크 몬스터들을 링크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컨트롤을 탈취해서 상대 몬스터까지 같이 링크 소재를 써먹는 그런 전략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런 식의 가면 몬스터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일반 몬스터 그리고 악마종을 활용한 기믹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반 몬스터 기믹에는 여기 이 레스큐 레빗 이 카드를 제외하고 덱에서 같은 이름의 일반 몬스터를 두 장까지 특수환한다. 그리고 예상외 자신 필드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덱에서 레벨 4 이하의 일반 몬스터를 특수환할 수 있다가 있고요. 자, 이거는 마스터 듀얼 버전이라 그렇지만 아직 아직 출시되지 않은 카드 중에 여기 일본 몬스터들의 든든한 친구인 원석이라는 테마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원석의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프를 지불하는 것으로 예상외의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레벨에 제한이 없고 소환한 몬스터가 다음 턴까지 전투로 면역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 자체로도 뮤즈에서 퍼미션이라기엔 방해 요소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상대가 몬스터를 일반 소환했을 경우 이 카드를 묘지에서 제외하고 자신 묘지 유저는 일반 몬스터를 찍고 그 몬스터보다 공격력이 낮은 상대 필드 몬스터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석의 횡맥이라는 카드로 서치되죠. 아, 죄송합니다. 황맥이네요. 원석의 황맥 같은 경우에는 발동 시 효과를 덱에서 원석 카드를 패해놓고 이때 명령을 패해놓고 이 카드가 굉장히 좋은 점이 특수 소환된 몬스터의 효과의 발동을 막는 것으로 2턴 동안 덱 또는 묘지에서 한 번 더 일반 몬스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카드 하나로 명령, 그리고 한 번 더 소환한 효과까지 좀 이 개체수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효과는 맹세 효과가 아니라 디메리트 효과이기 때문에 전기를 전부 다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꺼내서 그 몬스터와 필드 몬스터 하나 더 릴리스하고 여기 데스가드리스 소환하고 엔드를 한다면 아무런 디메리트 없이 이 턴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듀 버전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자면은, 예, 그 다음은 악마적 8레벨이라는 요소입니다. 사실 덱을 구상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제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키메라 기믹의 존재를 새 떠올리게 돼서 개체수를 늘려줄 야수종 몬스터, 이 조급한 토마를 넣었고요. 그리고 일반 몬스터라는 기믹이 겹치게 이 유일한 일반 몬스터 환상마족인 종글골의 환술사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드 창출과 융합 서치가 동시에 가능한 데스왕고 기믹들도 함께 넣었고요. 우선 이 개체수를 먼저 뽑습니다. 뭐 레스큐 레빗이든 여기 존재하는 마개발 현생 데스가이드 또는 프레스터 플랜트 오르피스 스콜피오 이 셋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 개체수를 만든 다음에 이 카드명에 다른 이 개체수로 이 크로시프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치해온 융합 기믹을 이용해서 악마족, 환상마족 또는 야수족 어느 것이든 두 종류를 섞어서 이 환상수마왕 바포메트를 소환합니다. 바포메트 같은 경우에는 소환 시 덱에서 야수족, 환상마족 또는 악마족 몬스터를 묘지로 보낼 수 있는 덤핑 효과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크루시프의 효과를 체인 1으로 둔지 바오메트 효과를 체인 2로 둬야 된다는 점입니다. 크루시프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의 링크 앞에 융합 몬스터가 소환되면 묘지에서 레벨 4 이하의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는데요. 이때 크루시프를 체인 1으로 둠으로써 체인 역순으로 효과가 적용돼 바포메트로 몬스터를 묻은 뒤 그 묻은 몬스터를 바로 크루시프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묻은 몬스터는 좀 우선순위가 존재하는데요. 폐에 가면마수, 데스가디우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 존재하는 마겐 옥트로스를 묘지로 묻은 뒤 특수 소환합니다. 마겐 옥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 덱에서 악마족 8레벨을 서치한 효과를 가졌는데요. 이 카드를 링크 소재로 씀으로써 덱에서 가디우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디우스가 만약 이미 있다면은 레스큐 레빗을 못 씁니다. 레스큐 레빗의 효과를 아직 쓰지 않았다면 이 카드를 제외하고 덱에서 가면 몬스터를 두 장 소환함으로써 개체수를 하나 아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만약에 전부 다 뮤즈로 묻어놨다면 아직 효과를 쓰지 않은 오르피스 스콜피오나
후속을 위한 스칼라마리온을 묻을 수 있습니다. 스칼라마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묘지로 보여진 첫 엔드 페이지에 덱에서 악마족 어둠 속성 3레벨 몬스터를 패해 넣을 수 있는데요. 이 효과를 패해 넣을 건 죄송합니다. 데스가이드입니다. 데스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효과로 덱에서 옥투루스 블로기도 편해서 첫 턴에 일반 소환한 뒤 바로 크루시프를 뽑아서 데스가디우스가 이미 패해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얘네들이 어둠 속성이다 보니까 얘를 일반 소환한 뒤 바로 달크를 뽑아서 상대의 묘지 몬스터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링크 소환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3레벨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 캐르비니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스칼라마리온을 먼저 묻어버릴 수도 있죠. 음, 자, 그래가 이렇게 되면은 보통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 있는 데스캐스터 플러스 가디우스가 최종 결과물이 되긴 하는데요. 진짜 충분히 개체수가 남는다라고 할 때 여기 IP 마스카르나까지 소환을 해서 상대 턴에 마스카레나 플러스 데스가디우스 링크 수즈를 사용해 여기 있는 리틀라이트를 뽑게 되면은 리틀라이트 효과로 상대 필드 인자는 카드 한 장을 상대 필드 묘진자는 카드 한 장을 제외하고 데스가디우스의 효과로 컨트롤 탈취까지 노리면서 총 두 번의 견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가면덱의 주요점 중에 세 번째, 이 욕심이 내지 않는다가 무엇인지 지금 밝힐 수 있을 텐데요. 이 욕심이 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괜히 충분하지 않은데 뭔가를 더했다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었던 전개까지 꼬인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어? 이거 잘하면 마스카라나까지 뽑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잘못해서 아무것도 내지 못하고 개체수가 부족한 채로 엔드를 친다던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항상 이 가면덱을 할 때는 신중히 개체수를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견지를 한 뒤 턴을 받아내면은 여기는 엑세스 코스터커, 아스트람 또는 가디언 키메라, 스타번 베넌 퓨전 드래곤 또는 데스 가디우스 자체적으로도 공격력이 높음을 이용해서 데미지를 누적시켜 승리하는 것이 이 덱의 승리 플랜입니다. 데스가디우스 같은 효과는 사실 컨트롤 탈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상대가 액세스 코드 토커를 소환한 채 턴킬을 내지 못했다면 다음 턴에 제가 데스가디우스를 소환해서 상대방의 높은 공격력의 액세스 코드 토커에 박치기를 한 뒤 컨트롤을 탈취해와 그대로 상대의 액세스 코드 토커로 턴킬을 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덱 레시피입니다. 여기 데스가디우스는 두 장 정도면 충분하고요. 여기 막연 옥토로스를 불러옴과 동시에 개체수를 늘려주는 데스가이드 그리고 패에서 체인을 버리고 덱에서 달린 코브라를 불러옴으로써 융합 또는 레트로트 퓨전을 서치하고 개체수를 늘려주는 오르피스 스콜피오 그리고 가면 몬스터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야수적으로 융합 소재로 써먹을 수도 있고 개체수도 불려주는 레스큐 레빗 그리고 예상회 그리고 여기 체인을 서치해줄 패치워크 그리고 체인 같은 경우에는 묘지로 보내지면은 패치워크를 다시 서치하는 효과도 있어서 이게 은근 순환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융합 패에서 자체적으로 같은 세력의 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릴 수 있는 조급 판토막 그리고 환상마적 일반 몬스터인 환술사 그리고 오르피스 죄송합니다. 달린 코브라의 효과를 서치해올 레트로트 퓨전 그리고 후속을 담당할 스칼라마리온, 데스가디우스를 서치해올 마그 옥트로스, 오르피스 스콜피오의 효과를 소환될 달린 코브라, 그리고 지명자 유언의 가면입니다. 엑스트라 덱 같은 경우에는 이 레트로트 퓨전으로 뽑을 퓨저니스트 사실 야수족 융합 몬스터면은 어느 것이든 야수족 효과가 안 달린 융합 몬스터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건 각자 취향에 따라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덤핑을 담당하고 융합 몬스터를 소환함으로써 크루시프의 효과를 격발시켜주는 바포매트 그리고 어둠 속성 몬스터 두 장을 융합하는 것으로 스타우베논 퓨전 드래곤 그리고 상대 필드 존재 카드를 파괴함과 패순환을 동시에 해주는 가디언 키메라 그리고 여기 이 데스캐스트를 소환할 때 효과 몬스터 두 채를 이용할 때가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효과 몬스터 두 장 이상 이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가면 몬스터를 효과 몬스터로 변경시켜줄 링크 스파이더, 그리고 개체수를 창출시켜주는 암령사 달크, 그리고 스칼라마리온 같은 다양한 3레벨 몬스터를 덤핑하기 위한 케르비니, 그리고 선턴에도 쓸 수 있고 후턴에도 얘를 갑자기 뽑아서 데스가디우스를 부활시킬 수도 있는 데스캐스터, 그리고 이 덱의 주축 중에 하나인 크로시프, 그리고 돌파 또는 상대턴 견제로서도 사용 가능한 이 현재 최강의 이링크 SP 리틀라이트, 그리고 상대턴에 데스가디우스를 묻어주거나 이 아스트람에게 추가 내성을 보여줄 수 있는 IP 마스카레나, 그리고 4링크들 중에서 거의 최강이라 할 수 있는 둘이죠. 아스트람과 엑세스 코스토커를 넣었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여러 번 덱 테스트를 해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잠수 뽑은 뒤 4면수로 링크 소환해서 링크 스파이더를 발동해서 이 커스트 큐라 그리고 마겐 옥트로스를 일반 소환, 그리고 두 장의 효과 몬스터를 링크 소환해서 데스캐스터, 그리고 마겐 옥트로스가 묘지로 보내졌으므로 덱에서 레벨 8 악마조 데스가드스를 서치, 그리고 데스캐스트의 효과로 멜키드 자면수를 짓고 패에서 마겐 옥트로스를 버리고 특수 소환, 그리고 4면수와 커스트 큐라를 릴리스하는 것으로 데스가드 소환. 예, 사실 이게 실전용이 아닌 그냥 친구와 재미로 듀얼하는 용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엔드를 하는 것이 전 제일 적합하다고 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융합 기믹이 하나도 안 잡혔죠. 그런데 막은 옥트로스와 가면 몬스터들이 충분히 잡혀지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융합 기믹 없이도 필드를 완성시킬 수도 있긴 합니다. 자, 뭐 다른 패를 가볼까요? 이번에도 융합 기믹은 안 잡혔는데 다행히 그 레벨 8 악마족을 서치해주는 막은 옥트로스를 소환할 데스가이드, 그리고 멜키드 사면수가 다 있네요. 한번 해보자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전개가 불가능하긴 합니다. 이게 패에 있는 자면수를 묻을 방법이 없어서 묘지에서 데스캐스터의 효과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패에서 악마적 몬스터를 낼게 해주는 헬웨이 페트롤을 채용해볼까도 고민했는데요. 자, 헬웨이 페트롤 같은 경우는 효과가 무엇이냐? 헬웨이 엑- 헬웨이 왜 소치가 안 되지? 아, 헬웨이라 했구나. 일단 헬웨이 페트롤. 헤르의 페트롤 같은 경우에는 뮤즈에서 제외하고 패에서 악마 정물을 소환하는 효과를 가졌는데요. 이 카드 자체만으로는 레벨이 4이기 때문에 덤핑 요소가 이 바포메트밖에 없지만 마주 사이의 전사를 소환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마주 사이의 전사 같은 경우에는 덱에서 묻으면은 악마 정물을 추가로 덤핑할 수 있는 효과를 가졌는데 이걸로 페트롤을 보고 페트롤로 패해서 가면 몬스터를 소환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었지만 저는 덱 스페이스가 너무 빡빡하고 마주사이의 전사가 잘못 잡히면은 호감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저는 빼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짜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거 같이 추가를 해서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융합 기믹이 잡혔네요. 자, 그럼 해볼까요? 이제 융합과 체인을 서치한 뒤 이 개체수가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 레빗을 일반 소환, 레빗 효과를 제외하고 덱에서 커스트 큐라 두 장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크루시프를 소환하지 못합니다. 크루시프 같은 경우에는 카드병의 다른 몬스터 두 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가면 몬스터 중에 한 장을 링크 스파이더로 변경. 그 다음에 크루시프를 소환합니다. 준족의 토마를 소환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준족의 토마를 소환해서 링크 소환을 하는 순간 필드에는 악마족밖에 남지 않아요. 융합 소환을 할 때 바포메트를 뽑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융합 발동,
야수적인 바포메 아니 토마와 체인을 융합해서 바포메트 소환. 중요한 점은 언제나 체인 1 크로시프, 체인 2 바포메트, 그리고 묘지로 보내진 체인의 효과로 패치워크를 서치, 그리고 덱에서 여기 옥트로스를 묶고 크루시퍼 효과로 옥트로스를 특수 소환. 그리고 이 두 장의 몬스터로 데스캐스터, 묘지로 보내졌으므로 가디우스, 데스캐스트 효과로 묘지에서 커스트 큐라를 찍고 폐에 존재하는 뭐 아무거나 버려 상관없습니다. 유언의 가면을 버리고 소환한 뒤 커스트 큐라 그리고 바프매트를 제물로 삼아서 데스가 됐어요. 이 지금 아까 보여준 두 판과 다르게 이 판 같은 경우가 사실 제일 괜찮고 딱 제가 정석으로서 여기는 가면덱의 전개입니다. 가면덱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핸드가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지만 제가 만든 이 친선용 가면대 같은 경우에는 원핸드, 뭐 투핸드 이런 식의 전개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패에 주어진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 이런 거 패가 망했네요. 음, 왜 계속 갑자기 이런 상황만 뜨는지 모르겠는데, 음, 뭐 이렇게 해볼까요? 융합과 패치워크. 그리고 레빗을 뽑은 뒤 제외하고 덱에서 소환할 몬스터는 커스트키라.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이제 야수 쪽에 남질 않아서 이 기믹 자체 굴린 데는 실패했는데 그래서 제가 투입하는 것이 누구냐? 아직 마주에는 출시 안 하지만 현재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여기 이 사령 공작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사령 공작 같은 경우에는 악마적으로만으로도 융합 소환이 가능해서 혹시라도 방금과 같이 이 패 악마적밖에 남지 않아서 도저히 전개가 안 될 때 이 카드를 소환해서 일소권도 추가로 얻을 수 있고 방금 같은 경우에는 옥트로스가 패에 존재했기 때문에 체인 두 장을 융합해서 사령공작을 모은 뒤 사령공작의 일소권 추가 효과로 패에서 옥트로스를 내리고 융합 몬스터가 소환되었으므로 묘지에서 크루시프 효과로 묘지에서 가면 몬스터를 꺼내오고 이 크루시프와 옥트로스를 사용해서 데스캐스터 묘지로 보내졌으므로 덱에서 가디우스를 서치해온 뒤 데스캐스터의 효과로 다시 한 번 더 몬스터를 소환해서 그 몬스터 두 장을 먹고 가디우스를 뽑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가 마스터 듀얼뿐만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덱을 맞추고 싶은 경우에는 이 사령공작을 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마디 버전에 넘어와서 좀 더 덱 테스트를 해볼까요? 아, 왜 또 망할까? 원래 이렇게 잘 망하는 덱이 아닌데. 어,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급한 토마가 활약을 할 차례입니다. 세로 열의 카드가 없는 열의 특수 소환, 그리고 체인의 일반 소환한 뒤 이 두 장의 몬스터를 링크 소환을 해서 크루시블 뽑으면 체인의 효과가 발동되죠. 효과로 대해서 패치워크를 가져오고 패치워크를 발동. 덱에서 융합과 체인을 서치해온 뒤 바로 융합 발동. 해서 어 가면 커스트 큐러와 야수적인 레빗을 융합해서 바포매트 언제나 체인 1 크로치프 체인 2 바포매트 덱에서 옥트로스를 묻고 방금 묻은 옥트로스를 크루시프로 소생 두 장의 몬스터를 링크 소환해서 데스게스트 옥트로스의 효과로 데스가디우스 데스캐스트의 효과로 커스트 큐러를 찍고 뮤언의 가면을 버린 뒤 특수 소환 두 장의 몬스터를 묻고 데스가디우스 예,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기가 레스큐 레빗을 사용했다. 그 레스큐 레빗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발동하기 위해 제외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또 활용점이 뭐가 있냐면 바포매트의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편의 묘지의 카드를 제외하고 제외 상태인 야수족, 악마족, 환상마족 몬스터를 소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효과로 제외되어 있는 레빗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속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음,
그리고 이 데스캐스터의 다른 장점이라고,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도 있는데요. 데스캐스터 자체가 그냥 수환 몬스터에 제약도 없고, 뭐 악마적 수환에 디메리트가 걸린다고는 하지만 나름 괜찮은 몬스터인데요. 이 몬스터의 중요한 점은 묘지에서 소환한 몬스터를 미리 카드로 찍어 둔 뒤 패에서 카드를 버리고 소환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만약에 묘지에 가면 몬스터가 없고 패에 가면 몬스터가 있는데 데스캐스터를 뽑았어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묘지에서 우선 악마적 몬스터를 찍은 다음에 패에서 카드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패에만 가면 몬스터가 있을 경우에 소환을 하지 못합니다. 이 점을 알아야 하고요. 음, 어, 이렇게 서치를 하고 이런 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망했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 얘 망했네요. 에이씨. 어. 생각해니까 제가 오르피스 스콜피오를 활용한 전기를 또 안 보여드렸네요. 이 오르피스 스콜피오와 체인의 궁합이 발군입니다. 자, 일반 소환을 해서 이렇게 체인을 능동적으로 버려준 뒤 덱에서 달린 코브라를 꺼내오면은 코브라의 효과로 융합을 서치해오거나 레트로트 퓨전 서치해오고 체인의 효과로 패치워크를 서치할 수 있죠. 패치워크로 융합을 서치할 수 있기 때문에 덱에서 이번엔 레트로트 퓨전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오르피스 스콜피오를 활용하면은 패에서 패에서 이렇게 체인을 못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처치 곤란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스콜피오로 버리면서 얘 효과로 패치워크까지 가져오는 이런 식의 콤보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패 야수종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두 장의 몬스터로만 그렇지. 그 다음에 패에서 융합발동, 바포매트. 어딨니? 옵트로스? 음? 아, 네, 여기서 드러나네요. 제가 방금 전개에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융합 소설을 쓸 때 체인이 아니라 이 커스트 큐라를 써야했던 점입니다. 방금 말한 데스캐스터의 단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묘지에 체인을 찍고 패에서 버려야지만 소환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디우스를 뽑지 못하죠. 아, 이렇게 전개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틀리는 경우가 있다니. 네모 덱 속에는 이 정도로 하고 여기까지 마스터 듀얼 전용 가면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다른 분들이 원하는 분이 많다면 여기 있는 이 오프라인 버전 이 가면덱이라든지 또는 아예 진짜 완전 성능만을 따지고 만든 여기 이 진심 버전 가면덱까지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은 또는 누군가가 요청을 해주신다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면덱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플레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가면덱을 보고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은 이 크리스트론 의사 이 한마디만 꼭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